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16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층에는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고령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승인될 경우 곧바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35% 증가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행위는 1,8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8월 실업률이 10.1%를 기록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5만 5천 개가 늘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서명으로 주택 프로젝트 승인 과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메탄 감축 동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과감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말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을 잘못 공격해 희생시켰다고 실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 이후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각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검찰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란인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73도에서 74도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오늘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취약층에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서 이들 집단에 부스터샷을 마치도록 파이자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문위는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최소 6개월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 종사자, 구급요원, 경찰, 소방대원 등 응급대응요원, 그리고 직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면역 효과의 연장 그리고 강화를 위해서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당초 오늘 파이자가 신청한 16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 뒤에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다는 안건의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했지만 16대 2의 압도적인 반대로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자문위는 이어 접종 대상의 범위를 이처럼 좁힌 안건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해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FDA 고위 관리는 교사도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0일 주간부터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3회차 백신, 즉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모더나 백신의 경우 데이터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FDA 국장 대행과 CDC 국장이 부스터샷 접종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요청하면서 이 계획은 한 차례 수정이 됐습니다. 이번 자문위의 권고는 보건당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범위를 더 축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3종류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모더나 제품이 입원 예방에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는 오늘 펴낸 주간 보고서에서 면역체계 손상이 없는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막아주는 백신의 효과는 모더나 백신이 93%, 파이자가 88%, 얀센이 7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나온 이 데이터는 백신마다 보호 효과의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FDA가 승인한 모든 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상당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인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파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서 약 4개월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면역 효과의 감소 때문이었다고 CDC는 지적했습니다. 2회차 접종을 한 뒤 14일부터 120일에는 효능이 91%였지만 120일이 지나면 효능이 77%로 상당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의 효과의 차이는 모더나 백신의 메신저 리보핵산 컨텐츠가 더 많다는 점, 접종 간격의 차이, 그리고 백신을 맞은 집단의 차이 때문일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각국 지원용으로 코로나19 파이자 백신 수억 회분을 구매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구매 발표가 다음 주 초 유엔 총회에 맞춰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구매는 미국의 부스터샷 추진을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에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배포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기부하기 위해서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서 20일 화상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안정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전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감소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3,66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는 9%가 감소한 것이고 한때 17만 명을 넘겼던 것에서도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역시 2주 전보다 5% 감소한 9만 7,42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몇 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이를 따라가는 후행 지표인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1,969명으로 2주 전보다 29%나 늘며 2,00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쿠바가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2세 어린아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쿠바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소베라나 01을 2세에서 10세 어린이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앞서서 2세에서 18세 미성년자들에 대한 소베라나 02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지난 11일 11세 이상부터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2세 이상은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가운데 가장 낮은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승인될 경우 곧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1,300곳의 접종소에서 하루 13만 회분의 접종을 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일일 접종분을 20만 회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주민들의 경우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2%에 불과했으며 라티노 주민들 역시 62%만이 1차 접종을 끝낸 것으로 집계돼 다른 커뮤니티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인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주민은 67%이며 1차 접종을 끝낸 주민은 76%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23명, 사망자는 25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125명으로 어제보다 31명이 줄어들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4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367명으로 집계되면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08명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들어서 재소자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첫 28명이었던 확진자 수가 어제는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9명은 기존 재소자였고 11명은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이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주 여성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인 2세인 제닛 진주 최 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 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본안을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 선천적 복수 국적 때문에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한 한인 2세 여성의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2달 만에 사전 심사를 통과시켜 위헌 심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재외선거 참여 독려 등을 목적으로 LA를 방문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그리고 LA 순으로 미국 내 주요 한인 밀집지를 방문해서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에 시작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에 맞춰 해외 한인들의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LA에 25일에 도착해서 이날 저녁 타운에 있는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26일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22일과 24일에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준석 대표 방미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태용, 태영호 의원,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과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동행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 노스 방면인데요.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 카플레인이 16마일 정도로 더 심한 정체 보이면서 이 구간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체 현상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셔널 블루버드 구간 카플레인과 일반 차선 모두 11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계속해서 정체 이어지고 있고,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눈에 띕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만나는 구간,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빅토리 블루버드 출구에, 그리고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그랜드 애비뉴 구간에 추돌 사고가 조금 전부터 발생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로컬 소식입니다. 골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낮 1시 45분쯤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비스타 델 라고 로드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오후 4시 5분 현재 225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인해서 5번 프레이 북쪽 방면 비스타델라 로드 인근 오른쪽 차선 2개가 통제돼 있고 남북 양방향 출구 역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35% 증가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행위는 1,800%나 급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2건이 증오범죄로 발생하면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27%로 가장 많았고 유대인 대상 범죄가 11%, 라티노는 8%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 한편 증오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증오행위의 경우 263건이 발생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행위는 114%가 늘었고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행위는 무려 1,800%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 개발고용국에 따르면 8월 LA의 실업률은 10.1%로 7월과 비교해 0.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번째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과 비교를 하면 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LA 카운티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55,500개가 증가했는데 특히 정부 관련 분야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8월 실업률은 6%,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LA 시장 후보로 꼽혀왔던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회 의장이 LA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어제 오후에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내년에 치러지는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지금 LA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안정과 지속적인 리더십 등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인도 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마르티네즈 시의회 의장이 직무대행으로 시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어린이들을 위한 홈비지팅 프로그램에 약 2천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비지팅 프로그램은 양육법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의 발달이 지체를 겪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올바른 영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의 산후 우울증 극복도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메디칼 수혜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홈비지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8-2019 회계년도에 2만 9천여 가정을 방문하고 2,900여 명의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2,300여 명의 아동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철수할 당시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드론 공격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폭으로 드러났고 테러 단체 소속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대거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군 당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불 공항에서 추가 폭탄 테러가 발생할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오인 폭격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만 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폭격 대상 차량 역시 물통이 담겨있던 트럭이었고 공습 직후 발생했던 2차 폭발은 당초 미군이 설명했던 무장단체 폭발물 때문이 아니라 주민 밀집 지역에서 프로판가스 등이 터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은 해당 공격을 참담한 실수로 규정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This strike was taken in the earnest belief that it would prevent an imminent threat to our forces and the evacuees at the airport. But it was a mistake, and I offer my sincere apology. 그러면서 파괴된 차량이나 사망자들은 카불 공항 내 미군에 대한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드론 오폭에 대한 책임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폭격 현장 영상과 피해자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군의 오폭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정부가 체결을 했던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더 많은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브라함 협정 기념일인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 외교장관들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이 국교를 수립하기로 한 외교적 합의입니다. 이 합의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에 이어서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7일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의 포용적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결의안은 아프간 새 정부가 완전하고 동등하며 의미 있는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1996년부터 2001년 집권기와 달리 포용적 정부 구성과 온건한 통치를 약속했으나 최근에 공개된 임시정부의 면면을 보면 여성과 소수층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은 6학년에서 12학년 남학생과 남교사의 수업 재개 계획을 밝혔으나 여학생과 여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는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인물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국에 살면서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두스군을 도운 사업가 모르테자 미나의 하셰미와 중국인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들이 홍콩과 중국에서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쿠두스군과 헤즈볼라의 이익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세탁하고 금과 전자제품 무역을 대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이란산 원료를 수입하고 미국의 봉쇄를 뚫었다고 자축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중국 측에 공격 의사가 없다고 알려준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자신의 행동은 직무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밀리 합참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의 행동은 완벽하게 직무 의무와 책임 범위 내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당시 중국 측과의 통화가 일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과 적들을 모두 안심시키려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을 감독할 법적 책임 있는 의회에서 말할 때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유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몇 주 내에 의회가 원하는 모든 수준의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제76차 유엔 총회 참여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며칠 전에 벌인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어제까지도 영내 파트너들과 접촉해왔고 안보리에서 논의를 했으며 1718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대북제재 재위 논의를 거쳐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회의만 소집하고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무부가 북미 교착이 미국의 이중 기준 탓이라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대북 외교적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인 명의로 실은 미국 비난 기고문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대화 관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 재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세계 주요국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메탄 감축 동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과감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주최한 화상기후 정상회의의 후속회의이자 10월 말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국제 메탄 서약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동 목표는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이 서약을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치러지는 민주당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캠프 소속 현역 의원들을 광주로 출동시켰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경선에서 1위를 만들어달라고 적극 호소를 했습니다. 역대 대선 전국에서 보여줬던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도 작동을 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캠프 소속 현역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광주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광주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로 규정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과 결단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마지막 대회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속했던 전직 장차관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에 이어 민주정부의 적통을 잇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 철학, 지향, 가치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만 그것을 이 시대의 요구와 잘 비벼서 국민들께 가장 많은 만족을 드리는. 이미 밝힌 호남 대통령론과 관련해서는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3강 체제를 목표로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2위 자리를 노리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반기역적 태도 때문에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호남이 지지해준다면 조만간 2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가 21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인단 수를 넘어선 겁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며 한가위 민심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될 사람을 확실히 밀어준다. 이게 바로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인데 이번 호남 경선에서는 얼마나 작동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첫 TV토론회 이후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보수괴멸의 선봉장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하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자마자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 회원, 경찰 등이 뒤엉켰습니다. 윤석열아 여기 왜 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 후보에게 반역자라는 말이 나오는 등 고성이 이어졌고 윤 후보는 결국 쫓기듯 일정을 줄여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그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그 부분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첫 방문을 통해 영남 지역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에 나선 건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셈입니다. 윤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선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는데 어제 TV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온 국민, 특히 청년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 수사였냐. 하태경 후보는 조국 수호에 빗대 조국 수홍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홍준표 후보는 두 사람의 탈당 이력을 지적하며 맞받았습니다. 우리 당을 쪼개고 나가서 탄핵 대선을 참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 똑같은 논조로 내보고 공격하는 거 보고. 홍 후보는 조국 수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면서도 반문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며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각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 그리고 검찰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압수물과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착수 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 3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검찰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라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 착수 뒤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수사 주도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고 이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공수처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검찰과 협의 중인 것은 없으며 당분간 각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는 현재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잘 협의해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3억 원가량의 투자금으로 3년 동안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서 논란이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투자자들은 법조인과 언론인, 회계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YTN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수익률로 논란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그동안 이곳의 일부 투자자들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SK증권 측에 투자금을 맡기는 특정 금전 신탁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7명으로 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된 친인척을 비롯해 변호사 2명과 언론인 그리고 회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주 명부에 올라 있어도 실제 소유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3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지난 3년간 이들이 받은 배당금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주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신탁 투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직 언론인 김모 씨는 공영개발 이전에 투자한 돈이 70억 원이 넘는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수익이 많아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의 2019년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혐의점이 파악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해 8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불법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다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정보 수집을 하도록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파기환 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맞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이 나서서 정책에 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 전 원장 등의 행위로 국정원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됐고 다수의 직원이 형사처벌 받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3박 5일의 체류 기간 동안 정상회담과 언론 인터뷰, 백신 외교 등의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추석 연휴를 꼬박 미국에서 보냅니다. 먼저 올해로 5번째, 임기 마지막인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첫 일정은 현지 시간 20일에 열릴 SDG 모먼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연례 행사에 문 대통령은 전체 유엔 가입국 정상을 대표해 유일하게 직접 참석하며 이 자리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합니다. 21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앞서 지난해 화상으로 참여한 기조연설에서 공평한 백신 접근권을 제안했던 만큼 이번에도 포용적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르트 파후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우무옌 수엄프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약속돼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기후변화,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인터뷰합니다. 백신 외교도 이어집니다. 화이자 회장을 만나 내년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협력 확대를 당부하고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참전용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을 추수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봉송하고 하와이에 있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 추석 연휴 내내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오는 23일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66.44포인트가 하락한 34,584.8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40.79포인트가 떨어진 4,432.99, 나스닥 지수는 137.96포인트가 하락한 15,043.9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메리 베라 CEO가 밝혔습니다. 베라 CEO는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에 꽤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단계 공급 베이스에 대해 아주 깊이 연구하는 중이라면서 왜냐하면 GM은 통상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M의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하청업체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베라 CEO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M은 구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변화 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바이낸스나 그 직원이 고객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속 수사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최근 몇 주간 증인이 될 만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본사는 정책상 내부자 거래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고객이나 가상화폐 산업을 해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엄격한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국세청 역시 바이낸스를 상대로 돈 세탁, 탈세 등과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기관들의 조사, 수사가 이미 수개월간 진행됐으나 법적 조치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공식적인 조치 없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습니다. 오는 20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참석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직접 만남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제76차 유엔 총회에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정상 104명이 직접 참석한다. 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임기 중 첫 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로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코로나19 관련 국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으로 열렸지만 We'll do several virtual meetings with heads of state in different areas that are very relevant for us, but we will miss that contact, that personal contact that I believe is very important for diplomacy to be effective. 올해는 화상과 대면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대통령 등 23개국 지도자는 사전 녹화 영상을 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엔 본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각국 대표단은 6명 이내로 제한되고 이 중 4명만 총회 회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총회 참석자는 직접 연설할 때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엔 본부에 있는 전 직원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20일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비공개 회담으로 고위급 주간이 시작됩니다. 21일부터는 일반 토의에서 브라질과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의 연설이 진행되는데 27일 북한과 미얀마, 기니, 아프간 대표단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경우 민주진영 측이 임명한 현 주 유엔 미얀마 대사가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총회 이전에 대사 교체를 심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이나 쿠데타가 발생한 기니의 경우 아직 이전 정부가 임명한 주 유엔 대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6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블랙핑크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홍보대사에 위축을 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우리의 지금 선택이 우리를 영구적인 위기의 미래로 이끌 수도 아니면 더 푸르고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며 홍보대사들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약속을 지키고 행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 오늘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또 2이닝 만에 5실점을 하고 조기 강판했습니다. 삼진을 2개 잡았지만 홈런 2개 포함 안타 5개를 맞고 홈런도 1개를 내줬습니다. 자책점은 4.34로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6회 초가 경기 진행 중인데 미네소타가 6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블래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는 시즌 46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뉴욕 양키스는 뉴욕이 6회 말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탐파베이는 최지만 선수 오늘 선발 출장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마이애미 양팀 6회 초 1대1입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 오늘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는 시카고가 2회말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쾌청하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보이면서 밤 최저 58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내일 낮 최고 73도에서 74도가량, 밤 최저 57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도 낮 최고 기온 75도에서 76도가량으로 서늘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80도대 초중반으로 낮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2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1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이 20마일에서 30마일 정도로 불면서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역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86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경북과 전남 지방은 낮 동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28도가량, 대구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